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택수의 투시경 이택수입니다. 오늘은 이 취득 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민법 245조 1항의 내용입니다. 즉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취득시효 완성을 하고 나서 시효 완성에 따른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먼저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가지고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 이중 매매에 있어서 계약의 선후를 불문하고 먼저 등기를 한 사람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기에서 시효 완성자보다 먼저 등기를 한 제3자는 예외 없이 모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이냐? 그게 아니고 대항할 수 있는 제3자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와 대항할 수 있는 제3자를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입니다. 첫째, 시효 완성 이후에 매매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등기를 한 제3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둘째, 매매계약은 시효 완성 이전에 체결하고서 매매에 따른 이전 등기를 시효 완성 이후 시효 완성자가 등기하기 이전에 먼저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한 제3자도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입니다. 셋째, 시효 완성 전에 이 가등기를 하고 시효 완성 후 시효 완성자보다 먼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다면 그 제3자도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시효 완성 전에 제3자가 가등기를 해놨는데 시효 완성자가 먼저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의문점은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으면 가등기를 한 그 시기로 본등기의 순위가 보존되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보다 선순위가 돼서 본등기 이후에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가 자동 발소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등기의 순위 보존의 효력은 원시 취득을 한 소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의 반대되는 개념이 이 승계 취득인데 매매, 증여, 교환 등 승계 취득의 경우에만 가등기의 순위 보존의 효력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순간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합니다. 원시 취득의 대표적인 경우가 토지 수용의 경우인데 토지가 수용이 되면 가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 등이 모두 말끔히 말소되는 것과 같습니다. 가등기에 바탕을 둔 본등기, 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니고 본등기가 가등기와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취득시효 완성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이 둘 중에서 먼저 등기를 한 사람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시효와 가등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넷째, 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소유자가 불법 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것이 아닌 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원래 소유자의 책임까지 상속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효 완성 후 이에 따라 이전 등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여 그에 따른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이전받은 상속인은 이전받은 상속분에 관하여는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여섯째,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이전에 부동산 소유자가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몽땅 증여를 하여 먼저 이전 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에 대법원은 판결하기를 그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 협의 분할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포괄승계인입니다. 포괄승계의 대표적인 경우는 상속과 해서 합병이 있습니다. 포괄승계를 받은 당사자는 오히려 전 소유자의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받은 사람도 상속인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효 완성의 효과는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둘째, 시효 완성자보다 먼저 이전 등기를 한 자의 등기가 등기 신청 서류 위조 등의 사유로 원인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등기 명의자는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닙니다. 셋째, 이전 등기를 하긴 했는데 그것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허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민법상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는데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것에 기하여 한 등기도 말소될 것이어서 이 경우에도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넷째, 시효 취득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소유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대표적으로 매수인이 소유자가 불법으로 빼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유자에게 찾아가서 매도할 것을 적극 권유하여 매매가 성사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그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에 의해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경위로 이전 등기를 한 매수인은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닙니다. 다섯째, 미등기 부동산을 상속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했다가 그 이후 토지대장에 근거하여 뒤늦게 이 보전 등기를 한 제3자는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닙니다. 이 보전 등기는 소유권 변동이 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소유권을 등기부상 표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시효 완성 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매수한 명의수탁자는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외부적으로는 등기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만이 소유자로 취급되고 내부적으로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로부터 매수했다고 해서 등기부상 명의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한 수탁자는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로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다소 어려우시면 반복 시청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도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